한국 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남가주의 지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라클센터, 한인타운, 그 중간에 없고 뭐 약간 저기 다른 동네 애들 살아. 모르겠어 거기는. 그리고 가디나 조금 있고 토렌스 이만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풀러튼까지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풀러튼 있고 뭐 이쪽에 조금 브레아라는 거 뭐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부에나팍 있고 그리고 다른 거 나머지들은 전부 물이에요. 무인도야. 그래가지고 이런 한 3개의 섬이 이 남가주에 있어. 틀려요? 맞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4, 5, 6 정도 되는 지역만 보시면은 150배, 160배, 170배 되는 매물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저 지금 이거 랜덤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유닛 매물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5,000불 렌트 들어오는 거 100만 넘게 주셔야 돼요. 지금 아시는 지역으로 가신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사우스델레로 갔기 때문에 80만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페이먼트는 어떻게 차이나는지 아세요? 사모님 아까 이제 사모님 자꾸 찍어서 죄송한데 이 사모님께서는 60만짜리 20만 불 다운하시고 2,800불에 렌트를 주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 같은 20만 불로 이 집에 한번 넣어볼게요. 80만짜리인데요. 20만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럼 60만 불 융자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50 정도 할 테니까 한 달에 한 2,700불 정도 몰개지 나오실 거예요. 재산세 얼마 나오겠습니까? 80만짜리니까 한 달에 한 800불 정도 하죠. 3,500 나왔죠? HOA 투인신데 HOA가 어디 있어요? 없죠. 보험료 150불. 물값, 쓰레기값 이거는 이제 주인이 내야죠. 왜냐면 콘도는 유틸리티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내지만 이거는 주인이 내줘야 되니까 공동사용이니까 물값 200불 나올 것이고 전기 공동 전기 사용한 거 100불 뭐 쓰레기 뭐 이딴 거 하게 되면 한 600불 정도. 그러면은 월 4,250불 지출이 돼요. 근데 렌트는 얼마 들어오죠? 5,000불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한 달에 750불 남죠. 저 사모님께서 한인타운에 60만 불짜리 콘도를 가지고 렌트를 돌리게 계셔야 되면 같은 20만 불인데 그 20만 불은 매달 200불 손해가 나요. HOA 내고 재산세 내고 뭐 몰개지 내시고 그 다음에 기타 잡비 내시고 나면은 한 달에 200불이 마이너스가 나신 건데 저는 그 같은 20만 불로 이 집을 샀을 경우에는 한 달에 750불의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좋은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한인타운은 더 값이 빨리 오르잖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로 한인타운은 더 값이 빨리 오를까요? 많이 오를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집이 오래돼서? 오를 만큼 오랐다고요? 오를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으세요? 자, 집값은요 파장이에요. 파장. 그 얘기는 뭐냐? 좋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레벨 10 되는 데서 먼저 올라요. 예를 들어서 2010년, 2009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가격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 모든 부동산이 10만 불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모든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을 사든지 다 10만 불이에요. 그럼 어디 있는 걸 먼저 구매하시겠어요? 제일 비싼 거요? 한국 분들은 보나마나 한인타운이야. 근데 문제는 레벨 10을 먼저 가셔야 돼. 그죠? 베벌리힐스 10만 불이라면 베벌리힐스부터 사야 돼요. 한인타운이 아니에요. 그죠? 베벌리힐스 비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비싼 지역을 보셨을 때 가장 쌌을 때는 비싼 지역이 가장 먼저 오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인기가 제일 있기 때문에. 한인타운, 한국 분들이
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느끼신 게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가격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그게 언제였어요? 11년. 11년이요? 11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때 커플러스 물건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죠? 많이 나왔죠? 네, 많이 근데 구매하기 어렵진 않았죠? 어려웠어요. 캐시 딜이 해야 돼. 11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12년부터 힘들었죠. 12년, 13년은 말도 못했어요. 13년은 일반 구매자 5만 불 오버를 준다고 해도 못 샀어요. 14년 정도까지도 갔을 때도 힘들었고 15년 되니까 그때부터 수그러들었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어정쩡하게 낀 지역에 있는 거예요. 7, 8인 거예요. 왜? 이미 서쪽, 웨스트 LA 쪽은요. 벌써 2010년, 11년, 12년 때 이미 그때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붐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 지역인 한국인 지역으로 온 거예요. 언제? 2013년에. 그러면 5, 6 되는 지역은 언제가 붐이었는지 아세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도. 자, 사우스 LA. 2년 전에 제가 30만 불에 1,500 스퀘어피트짜리 단독주택을 팔았어요. 사우스 LA에. 지금은요, 55만 불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 붐이 지금 왔다는 거죠. 2016년, 2017년, 2018년에 온 거예요. 웨이브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지역부터 10부터 9, 8, 7, 6, 5, 4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우스 LA 4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 가격 너무 올라서 도대체 물건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사우스 LA는요. 귀뚜라미 소리 났어요. 진짜로. 아무도 사우스 LA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사우스 LA 가시잖아요. 오픈하우스 사인 난리가 아니에요. 오퍼 10개씩 돌아요. 한국 분들 집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2년간 오퍼 10개씩 받아본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뭐 싼 거 사시면 싼 거 팔았나 보지.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한국인 거주 지역에 오퍼 10개씩 들어오는 거 없어요. 하지만 사우스 LA는 있다. 그 얘기는 파장이란 얘기죠. 그죠? 지금 싼 지역이 파장이 와서 가장 핫하다는 시기란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잘 구매해 두시면 가격도 잘 오르기 좋고, 솔직히 한인타운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가격이 한 2, 3년 사이에 20%, 뭐 30%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죠. 지금 2, 3년 동안, 한 3, 4년 동안 벌써 보시잖아요.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내려갔다는 거. 그죠? 2013년에 봐도 휙 뛰었는데,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속도가, 예? 저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지역부터 싼 지역으로 오는 게 파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얘기를 끝내자면, 한인타운이라고 해서 가격이 빨리 오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지역이 안 좋은 곳이 나중에 따라 오른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750불, 지금 같은 아까 그 얘기를 드려볼게요. 60만 불, 20만 불 들이시고 구매하신 분 있고, 저는 80만 불, 20만 불 들이고 샀어요. 근데 한 달에 750불 남아요. 그럼 1년이면 저는 9,000불이 남은 거예요. 집값, 한인타운에 구매하신 분, 집값이 10,000불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9,000불 주머니에 있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9,000불 주머니에 넣으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뭐 10년, 20년 동안 있다가 집값 오르면 그때 팔아가지고 겨우 조금 만져보실래요? 차라리 지금이 낫죠? 저는 이 집이 1년에 10,000불씩 안 올라도 돼요. 왜? 이미 나는 그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 오른다고요?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1년에 9,000불씩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집값이 안 올랐어도 저는 10만 불 남았어요. 집값이 안 올랐어도. 근데 사우스 LA라고 집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똑같은 집 저 2년 전에 60만 불에 팔았어요. 2년 전에. 2년 사이에 20만 불은 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지역이라고 부동산의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선을 돌리셔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거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거 많아요. 특히 유닛을 구매하시는 거는 내 집으로
이렇게 내 집 구매하신 분들 원하시잖아요. 많잖아요. 내 집이 먼저냐, 투자형이 먼저냐. 어떤 게 더 먼저인 것 같으세요? 내 집 구매가 먼저신 것 같으세요? 투자형이 먼저인 것 같으세요? 투자형이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투자형이 먼저. 투자형이 먼저요. 맞으신 말씀이에요. 왜 투자형 부동산이 먼저냐면요. 자, 투자형 부동산은 돈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 집은요, 내가 돈을 넣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0만 불이 있어서 내 집을 거주하는 걸 구매하겠다. 99%가 내가 거주하는 집을 먼저 사지 투자형 먼저 안 사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산 거예요. 스포츠카 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하지만 그게 투자라고, 그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것은, 우선 투자라는 거는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 안 남죠. 내가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투자가 돼요? 집값 오르는 거? 집값은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투자형을 먼저 사는 게 맞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형을 처음으로 구매하실 때는 우선 다운 페이먼트도 조금 필요하세요. 첫 집 구매하실 때 다운 페이먼트 미니멈 얼마인지 아세요? 네? 3%. 투자형 부동산 구매하시려고 하면 미니멈이 얼마인지 아세요? 25%. 투자형은. 그러면 지금 이거 80만 불짜리만 해도 보세요. 25% 한다 그러면 벌써 20만 불 필요한 거예요.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이면 벌써 뭐 인컴이 좀 있으시겠지만 20만 불 목돈으로 가져와라 하면 이 집 언제 구매하시겠어요? 못 하겠죠. 하지만 3% 갖고 와라. 내일이라도 하죠. 24,000불, 25,000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주인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주인 하나 살고 네. 렌트 주고. 주인 하나 살고 렌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집을 안 파시고 또 새로운 집을 구매하시더라도 또 거주용으로 또 구매할 수가 있어요. 다운 페이먼트 조금만 하시고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80만짜리 77만 2천 불의 융자를 얻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3만 불 다운하고요. 자, 그럼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게 돈 남겠어? 생각하시겠죠? 페이먼트는요, 한 달에 한 5천 불 정도 나옵니다. 재산세 합쳐서요. 재산세, 몰게지 인슈런스, 보험료, 화재보험 이런 거 합치시면 한 달에 5천 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거 렌트가 지금 5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천 불 받아가지고 5천 불 나가시면은 다운 페이먼트 거의 없이 사도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솔직히 메리트는 없어요. 그죠? 내 돈 뭐 조금 넣고 안 남는 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몰게지는 30년짜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집을 30년 동안 킵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다. 그러면 몰게지 페이먼트 어떻게 됩니까? 예? 페이오프죠? 몰게지 없어지죠? 그죠? 누구 돈으로 냈어요? 테넌트 돈으로 냈죠?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3만 불. 30년 후면 집값이 80만에 산 거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30년이면. 최소 200이에요. 최소. 뭐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드릴게요. 저쪽 LA 쪽에 이제 나이 한 80 되신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한 40년 전이래. 이 집을 샀을 때 바가지를 썼대. 그래서 어떻게 바가지 쓰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집을 옆집은 20만 불에 샀는데 난 22만 불 줬다는 거야. 바가지 썼대. 그렇죠. 바가지죠. 10% 더 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집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불이에요.
40년 전에 사신 거. 그 무슨 얘기냐면 3배, 4배는 금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80만에 산 거 그냥 200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렌트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렌트는 지금 5,000불이라면 30년 후면 얼마겠어요? 그것도 한 3배는 뛰지 않을까요? 그럼 15,000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 돈 3만 불 들어가지고 집값이 200만 불짜리 되는데 나는 돈 안 집어넣고 테너트가 돈 다 집어넣고 재산 200만 불짜리 페이오프 돼 있는데 월 15,000불 순이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리타먼트 401k 하신 것보다 훨씬 낫죠? 네. 한 달에 15,000불 401k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200만 불짜리 3만 불 집어넣고 200만 불짜리가 되어 있는데 테너트가 페이먼트 다 해주고 이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젊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다운 페이먼트 조금 하고 내 집 구매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유닛이에요. 이 유닛의 힘을 잘 아신다면 충분히 이런 융자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본인 노후 보장이 되겠죠. 30년 후에 200만 불짜리 건물 주고 페이오프 돼 있고 한 달에 15,000불씩 준다. 든든하죠. 다운페이를 조금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1년은. 뭐 몇 년 살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데 구매하실 때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거주 목적. 안 살아도 되는데. 지금 방송 중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제가 그걸 어떻게 답을 드리겠어요. 살긴 살아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가끔씩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들어가려고 살았는데 뭐 동네가 안 좋아서 나는 딴 데 가겠다. 그냥 렌트하겠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단지 내가 좋은 걸 먼저 한다 그러면은 3% 다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70만 불짜리, 80만 불짜리 콘도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집을 갖고 있는 한은 3% 다운으로 유닛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형 부동산, 값어치가 있고 캐시플로우가 되는 이런 매물들을 잘 보살펴 보시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많은 매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배 아프시라고 제가 최근에 투자한 매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와이안 가든이 어딘지 아세요? 알아요. 어디 있어요? 셀트스 위에 시우마. 시오마켓 있는데. 자, 하와이안 가든에 제가 4유닛을 네. 구매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4유닛이고요. 3,900스퀘어핏이고요. 1988년생. 99만 불에 샀습니다. 방이 3베드 2, 3&2, 3&2, 3&2, 2&1. 3베드룸 3개, 2베드룸 하나. 하와이안 가든이면은 세리토스하고 사이프레스 사이에 껴있는 조금 뭐 그렇게 좋진 않은 동네예요. 근데 한국 분들 거주하시나요? 많이 하죠. 자, 한국 분들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렌트를 올리기 좋다. 3베드 한국 분들 거주하신다면 보통 1,000스퀘어핏 된다면 3베드 2베드에 1,000스퀘어핏 정도 되는 콘도라면 얼마 정도 받겠습니까? 1,800이요? 더 받아요? 한국 사람 있을 때 더 받나? 그거 괜찮아요. 하와이안 가든요. 네. 2,000? 2,100? 지금도 매물 얼마? 있어요 거기? 이건 제가 샀다니까요. 네. 이미 샀으니까 가르쳐 주죠. 안 샀으면 안 보여주죠. 뺏기는데. 하와이안 가든의 3베드 2베스 1,000스퀘어핏 정도 되면은 2,000 넘어요. 1,000스퀘어짜리가요? 네. 어떻게 뚜리베드인데요? 좋겠지 방이. 좋겠죠. 노을웍의 2유닛, 아니 노을웍의 2베드룸 2베스만 돼도 벌써 2,100까지도 받아요. 조금 스트레치하면. 노르웨이. 노을웍에도. 네. 아니요.
노웍이 더 비싼 건 아니에요. 하와이안 가든 하와이안 가든이나 노웍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하와이안 가든의 3베드에 1000스퀘어핏이다. 2200은 받죠. 그럼 저 렌트 얼마 받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드릴게요. 배 아프시라고. 2200, 2200 플러스 2200 플러스 2베드 1베드 한 800스퀘어핏 된다. 그러면 얼마 받겠습니까? 3개? 두배 들면? 1,300은 받을 것 같은데? 사모님 어디서 렌트 하시길래 2베드면 1300에 렌트를 해요. 안 돼요? 1베드가 1400입니다. 1800은 하죠. 1,800이에요? 예. 하와이 가든인데 하와이안 가든인데 요즘은 2베드에 웬만한 데 다 1800이에요. 웬만한 데. 1800 이하로 2베드 진짜로 뭐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한데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이런 데나 뭐 한 1600, 1500 이러죠. 업그레이드 좀 돼 있고 그냥 살만하네 이러면 1800이에요. 2베드 어디 가든지 8400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퀴즈 하와이안 가든이면은 GRM이 몇 배일까요? 자 이게 내가 얼만큼 거주하고 싶으냐 이거 레벨을 잘 계산하셔야 돼. 한인타운이면 내가 거주하고 싶죠. 그럼 210배, 220배까지 나왔어요. 내가 정말 거주하기 싫다. 150배, 160배예요. 그럼 하와이안 가든이면요? 하와이안 가든이면 180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150만짜리. 얼마에 구매했다고요? 얼마야? 99만. 불? 싸게 샀죠. 네? 싸니까 샀죠. 그리고 이런 숫자 개념을 잘 갖고 계시면은 이게 싼지 비싼지 금방 들어오신다고요. 저는 잘 아니까 야 저거 100만 원 나왔어? 저 이거 리스닝한테 그날로 달려가지고 오퍼 주면서 이거 빨리 하자고. 왜냐면 저희가 여기는 7일이라고 났지만 저 솔직히 에스컬 집어넣은 거 4일 만이었어요. 왜냐면 더 기다릴수록 컴피티션 들어가지고 100만 휘딱 넘어갔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에스코트가 나와서 그 다음 날로 105만짜리 오퍼 갔대요.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본인의 그 이익으로 돌리실 수가 있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보세요. 여기 에이전트 분들도 지금 프로포마라는 것은 나중에 렌트 컨디션 좋으면 1,500불 받는다고 해놓는 거예요. 3베드를. 훨씬 남죠. 말도 안 되죠. 1,500불에 3베드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2베드는 1,200불밖에 못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게 액츄얼 렌트에서 1,350 더 적게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쓴 건데. 네. 그럼 갑자기 쫓아내서 올리나요? 어떻게? 물론 집 컨디션은 완전 꽝이죠. 완전 꽝이에요. 바닥 뭐 카페 뜯어져 있고 뭐 지붕 물 새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 15만에서 한 18만 정도는 공사는 해야 돼요. 하지만 150만 이상짜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충분히 돈 집어넣을 수가 있죠. 왜 못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킵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을 거라면 재융자 하시면 돼요. 재융자에서 캐시 뽑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집어넣었던 120만 불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매월 캐시플로가 생기죠. 그 얘기는 내가 집어넣었던 돈 다 뽑고 매달 캐시플로우 나한테 주고 테넌트가 돈 다 내주고 내가 들어갔던 돈 다 뽑을 수 있어요. 왜? 집 시세가 150, 160이 돼 있으니까. 그죠? 이게 부동산 투자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죠.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절대로 60만짜리 사셔가지고 2,800불 렌트 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모님이 60만짜리 사셔가지고 그 집을 한 80만짜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렌트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럼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태 안 좋든지 아니면은 렌트를 주인이 좀 덜 받고 있는지요. 저거 충분히 봤어요. 내가 저 더 받을 수 있는데 조금밖에 못 받고 있구나. 그런 거 싹 잡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인터넷 서치는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좋은 거 보면 바로 살 수 있게. 이해되셨습니까?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까 그
180을 GR 아닙니까? GRM, Gross Rent Multiplier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본인의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다. 그러면 210배 정도 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네. 싶은데 내가 들어본 적도 없이 후진 동네다. 그럼 150에서 160배가 되고요. 그 중간에 껴있다. 그럼 뭐 160, 180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하와이안 가든 정도 되면은 180 정도 충분히 나오죠. 뭐냐? 사이프레스 근처에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온마켓 옆에 있죠. 한국 분들 하와이안 가든에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상 렌트에다가 이 숫자를 곱한 게 집가격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GRM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충 빨리빨리 계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GRM. 그래서 오늘 GRM 알고 가시면은 오늘 여기 오신 이유 충분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